김소월의 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시죠? 그러면 낭송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삼음보로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음보라는 게 뭡니까? 끊어 읽는 마디였습니다. 삼음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3번씩 규칙적으로 끊어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음보 표시 한번 해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렇게 삼음보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진달래꽃 들으셨죠? 진달래꽃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별의 상황을,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별의 상황이 닥친다면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겠지만 겉으로는 그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진달래꽃만 뿌리며 이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 먼-윌은 이별한 겁니다. 이별했어요. 헤어졌어요. 님은 결국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보는 게 역겹다 하고 떠난 그 님을 화자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요게 나와 있는 거죠. 오늘도 안 잊었어. 못 잊었어. 어제도 안 잊었어. 못 잊었어. 화자는 이 사랑하는 님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먼 훗날 당신이 혹시나 찾으시면 이라고 상황을 또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상황 진짜 가슴 아프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는 당신이 나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님은 완전히 나를 잊은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먼 훗날이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얘기하면 한자로 쓰면 미래죠. 요 미래의 상황을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미래의 상황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요런 거 사용되면 표현법 얘기할 때는 가정어법이라고 하셔도 되고 가정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정법 어렵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if 같은 거 사용되면 가정어법이라고 하는 거고 국어에서는 if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잖아요. 만약 뭐뭐라면 만약 어떻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가 지금 딱 가정법 쓰고 있는 거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신다면 이라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잊었다고. 아, 표현법 아시겠죠? 아까 사연에서 봤단 말이야. 이 노래의 화자는 사랑하는 님을 보내놓고 못 잊었어. 사연에서 얘기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안 잊고 라 그랬으니까 화자의 현재 상태에 안 잊었거든요. 님을 못 잊었거든. 못 잊었어. 그런데 말은 잊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실제 상황과는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반어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잊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싶은 건데 잊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리움이죠. 요런 그리움을 잊었어 라고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당신 지금은 나를 차버리고 가놓고 먼 훗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당신이죠. 당신이 속으로 나무란다 라는 건 야단치고 질책한다 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란다면 혹시 질책한다면 이라고 또 어떻게 가정해주고 있네요. 나무란다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고 말할 거래요. 자, 요 잊었노라라는 거 화자 실제로는 못 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잊었노라라는 건 전부 다 화자의 실제 마음과는 반대로 표현을 해준 거죠.
무척 그리다가 실제 화자의 속마음은 뭐랍니까? 그리다가 화자의 실제 속마음은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라는 거 마음의 상태거든요. 화자의 마음의 상태는 나를 두고 떠난 그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화자의 정서였는데 그리워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잊었는데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란다면 또 요거 썼네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표현법 뭐라고요? 가정법 계속 사용해주고 있는 거죠.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잊었노라에 사용된 표현법은 반어법. 자,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요? 선생님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느끼시냐 하면 1년부터 지금 3년까지 봤는데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첫 행에서는 어떻게 해놓고 상황을 가정해놓고 이때 상황이라는 거 미래의 상황이죠.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에 대한 답은 결국 다 뭐? 이전노라로 끝나는 거라서 1년에 생김새나 2년에 생김새나 3년에 생김새나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단어는 간간히 바뀌지만 문장의 생김새, 요 문장의 틀을 우리가 문장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선택지, 문제풀이에 적합하게 표현을 하면 요 문장의 생김새, 문장의 구조는 통사구조라고 해요. 통사구조가 계속 똑같거든요.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통사구조가 반복됐을 때 표현법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1년부터 3년까지는 상황이 계속 대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법 사용되고 있고 잊었노라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사연은 아까 봤습니다. 화자의 실제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도 또 어제도 못 잊었어요. 안 잊었고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요.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먼 훗날이나 된다면 그때 잊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는 얘기였어요. 잊었노라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요. 잊었노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잊은 게 아니라 못 잊은 거였으니까 반어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노래의 주제는 오늘도 어제도 떠난 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먼 훗날 그때나 되면 잊을 수 있을까?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노래의 주제는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화자는 남성일 것 같습니까? 여성일 것 같습니까? 여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달래꽃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근대적인 사회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존여비 이런 게 있어서 여자들이 대체로 존댓말, 요거 경어체라고 하죠. 경어체라는 거 이렇게 말투가 밥은 드셨나요?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공손한 말투를 쓰는 게 경어체입니다. 이런 공손한 경어체를 사용을 해주면 화자는 여성 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래 지금 보시면 말투 먼 훗날 당신이 찾아오면이 아니었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잖아요. 존댓말 쓰고 있는 거죠. 잊었노라 라는 말은 물론 존댓말 느낌이 아니지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요런 말투라서 존댓말 쓰고 있거든요. 공손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여성 화자라고 보는 거고요. 시인 김소월은 여자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화자는 시인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인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 가상의 인물을 드러내는 게 주제를 전달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무 질척거린다 싶겠지만 요거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지고지순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두고 떠났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지고지순한 마음일 수 있고 지고지순하다라는 건 오래도록 순수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고지순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좋게 나쁘게 상관없이 그냥 보더라도 이거 되게 애절한 사랑이야.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인데 요런 애절하고 절절하고 요런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보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소월 작가 자신은 나이 서른을 앞둔 곧 아저씨가 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이런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인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사용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들은 다 김소월의 시고요. 본 시 전부 다 작가의 목소리 직접 나타난 건 없어요.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 진달래꽃과 요 먼 후일이라는 시에서는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법으로 점층법 볼 거예요. 점층법이라는 건 의미를 점점 강하게 또는 크기를 점점 강하게 드러내는 게 점층법이죠. 자, 지금 얘 점층법도 사용됐거든요. 일단 이전노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기법도 썼는데 점층법 썼어요. 여기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구절 한번 보세요. 천년에서는 그냥 이전노라죠. 그냥 간결하게 얘기했네요. 이전노라. 자, 그런데 이연 보세요. 따옴표 묶여있는 부분 보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 묶여있는 부분 보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나 되게 그리워했었어.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죠.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하다가 잊은 거야. 자, 길어졌잖아요. 잊었노라보다 길죠. 화자의 애절함도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3년 보세요. 따옴표 묶여있는 부분 볼게요. 당신이 나를 두고 떠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당신이 과연 다시 올까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잊었던 거예요. 화자의 이 잊었노라라는 게 천년에서는 그냥 잊었노라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었지만 2년 3년으로 가면서 잊었노라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고요. 화자의 정서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정서는 길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애절한 정서도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 잊었노라라는 표현 자체는 반어법. 잊었노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반복법. 1년이나 3년이나 문장의 구조가 계속해서 같은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듯이 배열되고 있으니까 대구법도 쓰였고, 와, 화자의 정서가 갈수록 애잔해진다. 갈수록 불쌍해진다.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럴 때는 표현법 점층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층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은 반어법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지는 않았지만 요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진달래꽃도 공통점이거든요. 화자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이미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김소월의 시를 지금 3편을 보셨는데 김소월 시인이 활동한 시간이 길지 못해요.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꿋꿋하게 버티지 못하시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기 때문에 작품 수가 많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대체로 시의 경향들이 좀 비슷합니다. 짧은 시간에 시를 쓰셨기 때문에 되게 작지는 않아요.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제법 작품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사문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를 낭송할 일이 있다 이러면 사문보 규칙적으로 끊어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소월의 시는 다 이렇게 좀 불쌍해. 불쌍하다라는 게 선택지에는 김소월 시의 화자는 좀 불쌍하다 이런 거 선택지로 안 나오죠. 이별에 정한이 나타난다, 애상적 정서가 흐른다 이런 표현들 나올 거니까 시가 좀 쓸쓸하네요 이런 표현이 든다 그러면 정한 또는 애상적 같은 한자 어휘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사문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했었던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